제가 예전에 출판을 많이 하다가 왜 출판을 안 했냐면, 출판사에 있잖아요. 계약해서 이 책도 제가 13년 전에 낸 책인데요. 아니, 출판사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이렇게 책에 대해서. 열을 받아서, 그다음부터 한 5, 6년 내다가 말아버렸는데요. 뭐냐면, 오타 있잖아, 오타. 그죠? 공정별 원가 계산인데, 공장별로 원가 계산, 그러니까 아니에요. 공정별인데, 공정별로 원가 계산인데, 별을 별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흔히 할 수 있는 오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오타가 토탈에서 3개 있었다고요. 책에 오타가 왜 이래 많냐고. 이 책 못 보겠다고. 너무 안 좋은 책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댓글에 얼마나 달리는지 참 열받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악플을 달면, 우리 유튜브를 할지 악플 달면 굉장히, 가슴이 상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저는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 악플이 사람을, 직접 당사자는 되게 아픈 거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그냥 대충 하지만, 그죠? 그래요. 그럼. 자, 그러면 종합원가계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원가계산은 얘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우리 개별과 종합하고 비교했잖아요. 요쪽 한다고요.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종합하면 끝났어요. 원가 끝났어요. 원래는 열심히 달리면 막 엄청나게 빠르게 막 문제도 한 3, 4년 거를 막 다 풀어주잖아요. 그거 안 하고 최근 2년간만 쭉 풀면 오늘에서 맞춰요, 그지? 대부분 8시간에서 9시간이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초학자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초심자는 제가 지금 최대한 억제하고 천천히 해요. 막 이것도 뭐예요? 빨리 안 쓰고 뭐예요? 좀 이쁘게 써주려고 하고. 왜? 여러분들이 뭐나 뭘까 싶어서. 초심자들, 이게 하시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그리고 이거 좀 높아시면 돼요. 내가 책을 좀 깨끗하게 봐야지 그 다음에 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필기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씨체는 괜찮아요. 글씨체는 괜찮다고. 글씨체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의 체니까. 근데 좀 지저분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안 돼. 회계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좀 깔끔하게 있잖아요. 글씨체가 낮더라도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적으려고 해야 된다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회계 처리한 걸 본 이유가, 그래서 글씨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적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회계 정보를 자기 머릿속에 넣는지를 보고 조금 계속 얘기해서, 이런 분은 그런 부분에 또 수준이 너무 낮으면 또 낮춰서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려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원가계산 한번 보죠. 종합원가계산은요, 이렇게 큰 거 말고 중우장대라고 하세요. 중우장대 산업. 중우장대 산업이 뭐죠? 중자가 뭐죠? 무거울 중, 두꺼울 후, 그죠? 그다음 길장, 큰데, 이렇게, 그죠? 중우장대 산업에 보통 여기 맞아요. 개별원가계산은. 근데 여기 종합원가계산은요, 그런 거 반대되는 거. 경박단소를 하는데요. 가볍고, 짧고, 그죠? 작고, 뭔가, 이런, 그죠? 그런 산업에 잘 맞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잘 맞는 거예요. 이쪽이 안 맞아. 이쪽에 맞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원가를 3개로 안 봐요. 3개로 볼 수가 없다고요. 원가를, 요소를 얘는 3개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아까 요소별 원가 계산, 그 개별 원가 계산은 3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종합 원가 계산은 3개 아니야. 2개밖에 안 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2개밖에 안 되느냐면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이런 업종에 있죠. 원가가 투입되는 시점을 자세히 곰곰이 보니까 이 3개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원가 대상이 냅두고 여기에 투입한 있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게 집계하면 되잖아요. 따로따로 다 일어나니까 집계해서 원가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업종은요, 금방 만들어진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식품 가공업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마솥 햇반을 만든다 할까요? 가마솥 햇반 있잖아요. 대량으로 생산한다 할게요. 그럼 가마솥 햇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일단 가마솥에다가
가면에다가 뭐를 들이붓죠? 밥을 하기 위한 재료가 뭐죠? 물하고 쌀을 들이붓잖아요. 그럼 다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입한 원가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재료비가 투입한 원가가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측정이 되니까 뭐예요? 측정이 되니까 원가를 뭐예요? 원가를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런 업종은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더란 말이에요. 가마솥 제빵 그렇잖아요. 그죠? 다 들이붓잖아요. 재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하려면 20분이 걸린대요. 가스를 20분 동안 계속 가열을 해줘야지 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밥이 잘 되는지를 옆에 지켜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인건비랑 가스비, 제조간접비는 어떻게 돼요? 이게 한 방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20분 동안 원가가 어떻게 돼요? 균등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켜보고 있더라도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요소를 이렇게 세 개를 못해. 그죠? 세 개를 못해서 이 두 개는 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를 뭐라고 합니까?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합계를 가공비, 가공원가, 전환원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요소를 이렇게 두 개로만 딱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하고 가공비는요, 공정의 전반에 걸쳐 서서히 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이 일반적인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뭐예요? 모형을 설계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죠? 뭐 때문에? 원가의 투입 시점이 같으면 구분이 안 돼요.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 개념을 익히기 위한 예니까 간단히 보세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 여기 1차로, 2차로, 3차로. 자, 1차로는 추월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제 집이 서울이라서 요거 아침 출근을 이렇게 하거든요. 서울 수서 분당간 도시고속과도로 쭉 타고 내려와서 모란바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있죠. 차를 쭉 몰고 갈 때 1차로는 추월선이에요. 추월하고. 그럼 추월하면 제일 빨리 달려요. 추월선에 있어요. 차가 달려요. 2차로는요. 그냥 주행선. 그 다음에 저속 차량은요. 3차로 이렇게 달리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볼 때 요거랑 이렇게 딱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딱딱 시점이. 그죠? 요 모형이 요거라고 보면 돼요. 차이가 나니까 뭔가 구분이 되니까 세 개의 원가 요소로 원가를 모형을 설계했지만 이 업종은 뭐예요? 그게 안 된다고요. 요거 3차로 달리는 거하고 2차로가 똑같이 달리는 거예요. 요렇게 같이 달리는 거예요. 차가 같이. 그러니까 앞면에서 보면 얘가 있잖아요. 튀어나오는지 얘가 튀어나오는지 몰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구분이 되니까 재료비라고 딱 갖고 얘는요. 두 개를 아무리 봐도 구분이 안 되니까 원가 요소를 세 개로 못 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분이 안 되니까 요거를 그래서 가공비라고 합해서 두 개로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나름 두 개로 구분한 이유도 뭐예요?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약에 가정에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모든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나타난다고 하면요. 그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얘를 봤을 때는 어디가 앞서 있는지를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원가 요소를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만 해야 돼요. 나중에 가정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원가는 뭐예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발생한다라면요. 원가가 하나밖에 안 되는 거고, 요렇게 주면은 두 개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의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환산량을 못 구하면요, 그죠?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 이 모형을, 그죠? 이 시험 문제에 얘가 나와요. 얘를 구하는 문제가 90%예요. 완성품 환산량 구해보세요. 90% 나온다고. 그럼 못 구하면 종합원가 계산 한 문제 못 맞추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종합원가 계산은요, 홍그린 박사가 5단계에 의해서 있죠. 원가 모형을 설계해서. 근데 5단계가 해보면 많아요, 너무. 설명은 드릴 건데요, 너무 많아.
그래서 물량 흐름을 파악해서 파악을 안 하면 이 완성품 환산을 못 구해요. 파악해서 배분할 원가를 계산하고, 그죠? 그를 완성품 환산량을 나눈 값이 완성품 단위당 원가가 되고, 이제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을 배분한다는 건데요. 이 5단계법이, 그죠? 흐름적으로 맞지만,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우리 시험은 2단계까지 나와요. 우리 시험은 2단계까지 나온다고. 2단계가 90% 나와요. 10% 정도가 4단계까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5단계까지 한번 다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하나요. 3단계로 실전에는 압축해서 강의 들어요. 3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을 못 구하고는 이 모형을, 그죠? 구할 수 없다.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요. 그리고 단위당 원가를 구해요. 평균법 단위당. 배분해야 될 원가에다가 양을 나눈다고요. 그럼 한 단위 원가 나오죠. 한 단위 원가 나와서 완성품과 단기 제품 제조 원가하고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는 방법이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압축해서 뭐예요? 3단계에 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완성품 환산량이 뭔지를 개념만 오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개념을 알고 와야 돼요. 오늘 설명할게요. 완성품 환산량이 뭐냐 했을 때 그냥 사전적 의미는요. 완성되지 않는 물량의 가공 정도를 완성품의 가공 정도로 환산한 양 이렇게 정해요. 그럼 읽어보면 무슨 말이지? 완성품으로 환산한 양 이거 뭔 말이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면 이걸 한번 가볼게요. 요거를 좀 이해하고 들어가니까 훨씬 더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을 제가 먼저 선행을 깔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원가 요소는 다르게 나타난다면요. 재료비와 가공비로 두 개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입 시점의 가정이 재료비는 공정 초기 모두 투입한다. 가공비는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투입한다고 이 가정을 일반적으로 한다고 가정할게요. 딱 했을 경우에 재료비는 그러면 공정을 투입 안 하면 0%, 공정을 투입하면 100%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얘 가정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하는 거니까 공정을 진행 안 했다라면 재료비는 투입한 게 없을 것이고 공정을 0.00001%라도 진행했다면요. 모두 투입하니까 100%가 투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의 원가 투입률은 두 개밖에 없다고요. 0%구나 100%구나 둘밖에 없다고. 10%, 20%, 30%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요. 재료비는 완성도는 두 개밖에 없어요. 0%구나 100%구나 이거밖에 없다. 근데 가공비는요. 공정의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투입한다고 하니까 1%, 2%, 3%쭉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 투입률은요. 0%부터 해서 1%, 2%, 3%, 4%쭉 해서 100%까지 가니까 제시하는 자료 중에 15%, 25%, 30% 이런 말은요. 재료비의 완성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용어는 뭐예요? 이 가정이라면 어디에만 해당이 됩니까? 그죠? 재료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가공비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단기에 투입해서, 단기에 원가를 투입해서 단기에 완성을 시킨다는 말은 재료비도 100% 투입하고 가공비를 100%를 투입해야지만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 선행학습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안 하고 하니까 되게 못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번 오늘 마지막 요 개념만 익히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성품 환산량의 의미를 좀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쭉 한 10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근데 이제 가장 잘 이해하는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얘가 가장 잘 이해해서 곰돌이죠. 얘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완성품 환산량이 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곰돌이,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다운받아가지고, 그죠? 눈알을 하나 못 붙이고, 눈을 하나 안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우리 회사는, 그죠? 곰인형을, 눈을 2개 붙이면 완성이 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가정해 볼게요. 눈알 있잖아요. 눈 붙이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눈을 딱 하나, 2개 붙이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업을 쭉 오늘 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작업을 끝냈어요.
작업을 끝냈어요. 그리고 오늘 작업 안 해요. 작업 안 해가지고 있죠. 완성된 거는 다 이쪽 물량이 있고, 그죠? 미완성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완성은 뭐죠? 눈짝이, 눈알이 2개가 안 붙여진 곰인형. 눈알이 1개만 붙여진 곰인형을 쭉 개수를 보니까 몇 개가 있냐면요. 10개가 있는 거예요, 10개. 그럼 눈알을 2개 붙였다면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눈알을 1개씩만 붙인 거예요. 그럼 2짝씩 붙였다면 도대체 몇 개를 완성할 수 있었냐 이거잖아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거 10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10개 아니에요 라고 하면 10개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돼요. 10개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작업을 눈알을 10개를 붙였다고요. 하나짜리를. 그래서 그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완성을 하면 2짝씩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를 아니고 2개씩 붙였으면 그럼 10개 그죠? 5개를 뭐예요? 완성시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10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5개라고 알아야 된다고요. 5개. 5개잖아요. 5개. 그럼 5개는 말 그대로 뭐예요? 한 짝씩 안 붙이고 2짝씩 붙였으면 10개가 아니고 5개만 해서 완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완성. 5개 되죠? 그게 완성 환산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묘한, 그죠? 공식 아닌 공식이 하나 있다고요. 우리 미완성된 물량이 10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눈 2짝을 붙이면은 100%가 되는데 한 짝만 붙였으니까 내가 가공한 정도는 몇 프로죠? 50%를 가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완성도는 50%라고요. 그죠? 50%니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5개라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어떤 수량을 가지고 뽑아낼 때는 공식 아닌 공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식도 아닌데 보세요. 완성분 환산량은 뭐가 되겠습니까? 물량, 미완성된 물량 10개에다가 뭐를 곱하면 완성 정도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다. 그죠? 완성분,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완성품 환산량은 뭐냐면 일단은 완성된 물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 물량의 가공 정도를, 그죠? 완성되었다고 했을 때 가공도 있죠. 그걸로 양적으로 환산한 양이라는 개념이에요. 조금 더 낮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죠? 이렇게 딱 했을 때 미완성 물량에 딱 줬을 때 완성품 환산량 몇 개냐면 5개만 구할 줄 알면 된다고요. 근데 제시를 한다고요, 여기에다가. 얘는 지금 50%까지 강화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미완성 물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하면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니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의외로 이거를 되게 어려워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개념만 잡으면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할 때 여기 괄호에 괄호를 2개 붙이는데 뭐 투입하고 산출 물량에 대해서 여기 괄호를 붙일 거예요. 괄호 이렇게 투입물하고 산출물 이렇게 투입한 물건에 산출물 있잖아요. 투입과 산출이잖아요. 여기다 괄호를 이렇게 칠 거라고 괄호법 괄호를 2개 칠 건데요. 그 앞에 괄호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제하고 재료비의 완성도. 두 번째 괄호는요. 가공비의 완성도라고 약속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죠? 이거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낼 건데요. 왜 괄호를 칠까요? 괄호를 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되거든요. 완성품 환산량은 물량에다가 뭐야? 물량에다가 완성 정도를 곱하는 거잖아요. 완성도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괄호만 제일 잘 쳐가지고 정확하게 기록하면 완성품 환산량은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있죠. 오늘 요까지만 할 건데요. 요거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구해보겠습니다. 자, 구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안 적고 할게요. 물량을 한번 볼게요. 그죠? 제일 처음에 이걸 봐야 돼요. 재료비는 공정초기, 가공비는 공정전반. 아, 이게 다르구나. 2개가 투입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럼 완성품 환산량은 2개로 구한다고. 하나, 2개로 구한다고. 아시겠죠? 만약에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발생한다면요. 하나만 구하면 돼. 그리고 괄호로도 하나만 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2개 나와요. 2개구나? 좋아요. 그리고 단기에 사업을 시작했대요. 시작했으니까 기초는 없다, 그죠? 기초 물량은 없지. 오늘 단기에 했으니까 기초는 없을 것이고.
단기에 그러면 작업을 착수했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1400개 착수했다고요. 1400개 물량을 딱 착수해서 완성은 몇 개 된 거예요? 100개 된 거예요. 아니, 1300개 된 거예요. 미완성은 몇 개요? 100개 된 거예요, 100개. 요거. 1400개 착수해서 1300단위 완성. 100단위는요? 미완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단기에 1400개 착수해서 완성하고 뭐예요? 물량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완성 물량은 1300개, 미완성 물량은 100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에 투입해서 단기에 완성하려면 재료비도 100%, 가공비도 100%를 해야지만 완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 투입해서 단기 완성을 시키려면 재료비, 가공비, 괄호를 2개 친다 했잖아요. 제가. 당연히 100%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러면 당연히 되고. 기말 제공품 보세요. 제공품에 보니까 여기 몇 프로가 있어요? 60%가 있잖아요. 그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60%다. 이 60%는 재료비의 완성도일까요? 가공비의 완성도일까요? 재료비의 완성도가 될 수가 없죠. 왜? 10%, 20%, 30%, 50%, 60%는요, 가공비의 완성도잖아요. 재료비는 뭐예요? 이 가정이라면 0%가 되든지 100%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기에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60%가 되겠죠. 여기 바로 가공비의 완성도니까 당연히 여기에 가공비 완성도니까. 그럼 재료비의 완성도는 왜 100이 되는 줄 아세요? 이유는 왜 100이 될까요? 100%가 될까요? 당연히 이것 때문에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했으니까 이 물량에 대해서는 공정을 진행했으니까 60%까지 공정을 진행했으니까 가정상 뭐야? 재료를 막고 100%를 막고 60%까지 가공을 진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잖아요. 1이 나와야 되지.